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제8강 지하철 기차 타기 보도록 할게요. 자, I'm sorry. 자, 라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지하철 하면 우리는 몇 호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 하면 호선, 노선이란 뜻이고요. Which line should I change to예요. 자, 여러분, change가 우리 무슨 뜻이에요? 바꾸다란 뜻이죠. 몇 호선으로 should I, 우리가 보통 should I 블라블라 하게 되면 뭐 해야 하나요? 라는 의미로 충고와 조언을 구할 때 보통 써요. 그럼 change는 바꾸는 거죠. 그럼 제가 몇 호선으로 바꿔야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아타다. 우리가 보통 갈아타다 하시면 무슨 동사 쓰십니까? transfer 쓰시죠? 이거 조금 어려워요. 트랜스퍼까지 안 가셔도 돼. 뭘 쓰냐면 여기처럼 change를 쓰셔도 되고, 또 뭐가 있냐면 move 동사. move 동사가 옮기다 란 뜻이잖아요. 호선에서 호선으로 옮겨 타는 게 우리가 환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트랜스포를 쓰셔도 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트랜스포라는 단어가. 근데 그게 생각 안 나시면 change를 쓰거나 move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볼게요. 이 to가 나왔는데요. 이 to는 뭘까요? 전치사 to예요. 여러분, 전치사라는 의미는 뭐예요? 앞전자에 위치 치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앞에 위치하는 품사라는 얘기인데 어디 앞에 위치하냐면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뒤에 뭔가가 나와.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명사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건 뭐냐면 원래 to는 이 앞에 to which line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치가 뭐야? 의문사죠? 의문사는 자기 앞에 누가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이 맨 뒤로 전치사를 빼준 거예요. Which line goes to 뭐뭐. 자, 어디로 몇 호선이 가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어떠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치사 to잖아요. 그쵸? 자, 서브웨이 맵이에요. 맵은 지도죠? 그래서 노선표, 루트 맵이라고도 합니다. 이 루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노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 앞에서도 루트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타임 테이블, 이게 시간표예요. 우리가 보통 표 하면 영어로 뭘 써야 티켓 아닌 거 아시죠? 어떤 기차표 할 때 그 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리포트나 이런 거 쓰게 되면 표를 집어넣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책 같은 거 전문 서적 보시면 표가 나와요. 도표라고 해서. 그런 표들은 다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임 테이블 하면 시간표가 되고요. 페어 카드예요. 페어 카드 하면 교통카드인데, 자, 우리 지난주에 저랑 페어, 요금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했었죠. 제가 이 페어는 언제 쓴다고 했어요? 그치? 교통수단의 요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교통카드야. 그래서 페어를 쓰시는 거야.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line. Which line should I change to? Which line goes to 뭐뭐? Subway map. Route map. timetable. fare card. 그러면 should 다음에 I죠? 연음하면서 약화할게요. should I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one day 패스. 우리 앞에서 one day 한번 나온 적 있다. 그렇지. one day 티켓 하게 되면 일일 표란 얘기죠. 일일표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패스가 들어가서 일일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스예요. 패스는 정기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일일권이 됐던 정기권을 됐던, 물론 요새는 키오스크기라고 해서 이 기계가 다 되어 있지만 원래는 다 부스에 가서, 그쵸? 제가 지금 부스라고 얘기했죠. 그건 한국말로 부스고 부트죠. 그래서 티켓 오피스, 티켓 부트 하게 되면 이게 매표소. 비슷한 말로는 티켓 윈도우. 왜냐하면 매표소가 다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유리창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도 그쪽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티켓 윈도우. 그 다음에
박스 오피스, 그 다음에 티켓 카운터. 우리가 보통 카운터 하면 계산대잖아요. 거기서 계산하시잖아. 그쵸? 그 다음에 부트 하게 되면 칸막이를 한 작은 공간을 부트라고 합니다. 자, 러기지 락커. 자, 우리 락커 하면 이게 사물함. 잠가 놓는 도구죠. 락이라는 아이가 잠그다라는 동사잖아요. 코인은 동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피트니스 센터나 마트 같은 데서 물품을 보관하시려고 하면 보증금, 디파짓이죠. 그러니까 넣고 나중에 뭐 받으시거나 마트 같은 경우에 나중에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쓰실 수 있잖아요. 찜질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 락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돈을 넣으셔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어. 그래서 동전을 넣는다 해서 코인 락커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One day pass, pass, ticket office, ticket booth, ticket window, box office, ticket counter, luggage locker, coin locker. 그래서 어머님들 주방 그 기구 중에 뭐가 있냐면 브랜드 중에 락앤락이라는 게 있죠. 그거 어떻게 잠가요? 위아래로 잠그고 좌우로 잠그죠. 그래서 사중 밀폐 구조라고 걔네들이 선전하잖아. 그게 뭐야? 상하로 잠그고 좌우로 잠근다 해서 4번 잠근다 해서 락앤락인데 한 번 잠글 때 상하가 한 번 잠기고 그 다음에 좌우가 한 번 잠기죠. 그래서 락앤락이야. 잠글 때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잖아. 상하 좌우가. 그래서 락앤락이죠. 그쵸? 그 다음 볼게요. ring이에요. 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손잡이가 진짜 동그랬어. 근데 요새는 손잡이가 동그랗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양이 있고요. 색깔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지가 않아. 높이가. 어떤 건 내려온 게 있고 어떤 건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키에 따라서 맞게 잡아라 해서 높이도 똑같지가 않아. 그런데 얘네들이 다 천장으로부터 손잡이까지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링이라고도 하고 스트랩이라고도 합니다. 스트랩 하게 되면 이게 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교복 입고 할 때 그 로퍼를 신어서 학교를 가시기도 했지만 좀 여성스러우려고 하면은 그 구두에 끈이 달려 있잖아요. 그걸 스트랩 슈즈라고 얘기를 하죠. 끈이 달려 있는 소위 말하면 메리 제인 슈즈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끈이 달려 있는 그 슈즈를 사람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조금 더 여성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끈이 달린 슈즈다 해서 스트랩 슈즈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페이퍼 스탠드예요. 페이퍼 스탠드 하게 되면 신문 가판대인데 왜냐하면 신문이라는 건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페이퍼 스탠드고요. 우리 앞에서도 이거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뉴스 스탠드죠. 그러니까 뉴즈가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새로운 소식. 그래서 신문이라는 게 새로운 소식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뉴스탠드라고 합니다. 자, 센트럴 스테이션이에요. 센트럴 하게 되면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중앙의라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중앙의 역이다 해서 센트럴 스테이션이고요. 레일로드 하거나 트랙하게 되면 선로인데요. 우리가 트랙하게 되면 기차 선로, 발자국, 사람들이 다녀서 생긴 길, 경주로.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트랙을 돌아라 라는 얘기하는 게 그게 경주로잖아요. 그 다음 또 있어.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죠. 그 영화에 실린 음악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OST예요. O가 오리지널, S가 사운드, 그 다음에 T가 트랙의 약자죠. 그래서 OST라고 하는데 음반 테이프에 녹음된 노래 한 곡을 우리가 트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있어. 우리 앞에서 내일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원래 내일은 선로라는 뜻인데 앞에서 선로라는 뜻이 안 나왔어. 난간, 침대의 난간. 그래서 안전 가이드, 안전 가드 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자, 여러분 선로가 어떻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로로 두 줄이 있고 그 위에 가운데에 가로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게 선로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세워 볼게요. 그럼 그게 침대의 난간이고 세로로 두 줄이 있고 거기에 가운데를 다 막아줬잖아. 그게 난간이잖아. 꼭 선로처럼 생겼다 해서 레일을 난간, 안전가드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m sorry, ring, strap, paper stand, newsstand, central station, railroad, track. 자, 여러분들만 보셨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트랩이 맞아. 스트랩이 맞는데 TR 사운드잖아. 스트랩. 스탠드가 맞아.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니까 쌍잠. 스탠드. 그 다음에 뉴즈 스탠드죠. SS니까 앞에 S 안 할 거예요. 뉴 스탠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센트럴이 맞아. 근데 얘처럼 TR 사운드니까 센트럴. 그 다음에 스탠드에서 스탠드에서 쌍잠 된 것처럼 스테이션에서 쌍잠에서 스테이션. 그래서 센트럴 스테이션 이렇게 되겠죠. 트랙이 맞아. 근데 이것도 TR 사운드니까 트랙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컨덕터예요. 컨덕터 하면 여러분 보통 지휘자로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거를 뭐라 그럴까? 악단, 즉 악기들이 모여져 있는 그 곳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지휘자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협주단의 그 지휘자를 얘기하고요. 아니면 여행 안나원을 컨덕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차 안의 차장을 컨덕터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일 패스예요. 우리 앞에서 패스 하나 나왔어요. one day pass. 이게 1일권이었죠. 그 다음에 패스 그냥 쓰면 뭐다? 정기권. 자, 그럼 레일은 아까 선로였죠. 선로로 다닐 수 있는 건 뭐? 기차, 지하철. 그래서 레일 패스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표를 레일 패스라고 합니다. 자, 라운드 트립. 자, 트립은 여행이고 라운드는 원이라는 뜻이죠. 원은 뭐야? 한 점에서 출발하면 다시 그 점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선을 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해서 라운드를 써서 라운드 트랩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return이란 단어인데, 여러분 return이 뭐예요? 되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시고 반납하시는 걸 뭐라고 한다? return이라고 해요. 책을 제자리에 놓으시는 거잖아. 그 다음에 물건을 사가셨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뭐 하세요? 반품하시죠? 반품,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을 가게로 되돌려 놓는 거잖아. 그래서 return을 써요. 근데 사람한테도 return을 쓰는데, 그럼 사람한테 쓰면 야, 너는 반납했냐? 너는 그러면 반품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 그럼 사람은 뭐라고 한다? 되돌아온다. 그게 뭐냐면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야. 그게 왕복이잖아요.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그래서 return trip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reserved seat이에요. seat 하면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reserve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예약하다. 그러면 ED로 끝났으니까 D 하나만 더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 이거 과거 분사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예약이 된. 그럼 여러분 지정석이 뭐야? 예약이 된 자리잖아. 그래서 reserved seat. 자, 그러면 이렇게 예약이 된 자리 말고 그냥 아무나 내 맘대로 예를 들면 여러분 좌석버스 타시면 좌석버스는 지정석이에요? 타는 대로 자기 앉고 싶은데 앉는 거잖아. 자유석이죠. 근데 여러분 KTX는 어떻게 돼? 좌석이 다 정해 있잖아. 내가 예약을 해서 그 맞는 좌석에 가서 앉게 되죠. 그래서 KTX의 좌석은 reserved seat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좌석 버스의
좌석은 내 맘대로 가서 앉는 거니까 non-reserved seat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conductor, right pass, round trip, return trip, reserved seat, non-reserved seat.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트립이 맞네. 그런데 TR 사운드니까 trip. 그 다음에 여러분 ED 발음에 ED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 더구나 얘는 CC라는 S로 시작하니까 ED 발음 하지 말고 reserve sea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dining car예요. dining 하면 여기 식사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거 식당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식당은 영업을 하는 영업 식당이 아니고요. 가정의 식당. 자, 식당이라는 데가 뭐예요? 음식을 먹는 곳이죠. 우리가 그 집에서 봤을 때 구조상 그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고 음식을 먹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곳은 다이닝이라고 하고 음식을 만드는 데는 뭐라고 해요? 키친이라고 하지. 그래서 식당차가 다이닝 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헤드 렉, 오버헤드 빈이에요. 여러분 이 그 빈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빈이 무슨 뜻인지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쵸. 몸체와 뚜껑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야. 몸체랑 뚜껑이 하나로 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보통 그쵸. 빈이라고 해요. 아, 그 다음에 지난번에 렉이라는 아이 나왔다. 기억하세요? 그 뭐지? 수건거리 했을 때 타월 렉이라고 했잖아요. 이 렉이라는 아이가 무슨 뜻이냐면 받침대란 뜻이죠. 여러분 받침대가 뭐냐면 어떤 것들을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건거리라는 거는 수건을 받쳐주는 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고문대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너무 가신 거고 그냥 받침대야. 그래서 머리의 선반이 받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짐을 올리게 되어 있는 게 보편적이고 비행기의 머리 위에 짐칸이라는 거 뚜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는 거의 흔들림 없이 가기는 해. 근데 기류를 타게 되면 흔들리게 되지. 그럼 보통 차처럼 그냥 받침대가 있어서 물건을 놓게 되면 이게 흔들거리면서 뭐해?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럼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행기의 그 짐칸은 뚜껑을 달려놓는 게 그 뚜껑이 뭐냐면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고 붙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본체와 뚜껑이 붙어 있다 해서 빈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버헤드 렉이 있고 오버헤드 빈 해갖고 둘 다 머리에 짐칸인데 약간 달라요. 빈은 뚜껑이 있어. 그 다음에 렉을 쓰게 되면 뚜껑이 없어서 받침대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퍼 버드예요. 자, 우리 버드 하게 되면 배나 기차의 침상. 그러니까 침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침상이라는 건 침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퍼예요. 어퍼는 위쪽이야. 그러면 침대차의 위칸. 여러분 침대차는 위아래로 상하로 두 층으로 돼 있어. 그래야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침대차의 위칸은 어퍼 버드라고 하고요. 그럼 밑에 칸이 있겠죠. 밑에 칸은 더 낮은이라는 로어를 써서 로어 버드 하게 되면 침대차의 아래 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턴즈 테일 하게 되면 회전식 개찰구인데 요새는 지하철이 다 이렇게 패스를 치게 되면 패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 되면 앞에가 막히지 않아요. 그냥 뚫려서 그냥 가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그 표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앞에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나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은 뭐였냐면 진짜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표를 댔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되면 바가 밀리게 되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되면 걔가 멈춰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전식 개찰구라고 지금 옛날엔 그래서 지금 회전식 개찰구 없어요. 자, 그래서 돈다 해서 턴을 쓴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Dining car, overhead rack, overhead bin, upper berth, lower berth, 턴스 테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거 제가 수업 중에 만들었던 퀴즈랑 바꿨어요. 자, 뭐냐면 지정석, 자유석을 영어로 써주시는 겁니다. 지정석, 자유석.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만들었던 퀴즈는 설명은 했는데 여러분들과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잘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완전히 배웠던 그 단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정석과 자유석을 영어로 써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투데이스 팁은 A 파킷이에요. 자, A시면 팔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파킷 하면 주머니죠. 그럼 8개의 주머니라는 얘기인데 한 명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몇 명? 2명. 친조부모 몇 명? 2명. 외조부모 몇 명? 2명. 이모 삼촌 몇 명? 2명. 그러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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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니까 총 몇 명? 8명. 8명의 어른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기여한 것으로 한 가구의 자녀가 한 명 또는 2명으로 줄어들고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요리락스 내지는 요올드 세대라고 합니다. 요올드 세대는 뭐의 약자다? 영 올드의 약자죠. 그래서 요올드가 된 거야. 뭐냐면 나이보다 젊게 살고 나이보다 젊게 보여. 왜냐하면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그만큼 꾸미기 때문에 옛날에 생각한 60대와 70대가 요새 60대와 70대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요올드 세대라고 하고 요런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요올디락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앞에서 저랑 했었어요. 이 늘어나면서 귀한 손자, 손녀를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게 되면서 등장했다. 이에 수입이 많은 결혼하지 않은 이모, 고모, 삼층 등을 가세하면서 골드엔트, 세븐파킷, A파킷 등의 용어가 등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단어가 A파킷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줄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현상이라는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은 1명 내지 2명. 여기에다가 뭐까지 가세를 하냐면 요새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세대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경제력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력은 있는데 누구랑 부대때 끼어서 사는 게 싫고 나 혼자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해요? 요울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따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은 이모, 고모, 삼촌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돈은 있으나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조카들이 너무 예쁜 거지. 그래서 조카들한테 주머니를 연다는 거죠. 그래서 8개의 주머니다. 그래서 A 파킷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A 파킷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대충 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투데이스 팁으로 신조어나 시사 용어들을 말씀드리죠. 근데 이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면 또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사 용어는 계속 많아져요. 그 다음에 신조어도 계속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봐주시면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봐주시면 네, 앞에 있던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도 또 나오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